안녕하세요, 포춘본입니다. 요즘 시장이 정말 많이 흔들려서 다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기술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 바로 이걸 거예요. 아니, 설마 드론 한 대 때문에 내가 가진 빅테크 주식이 무너질 수가 있어? 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게 더 이상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주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은요, 바로 중동 데이터 센터 위기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우리가 IRGC라고 부르죠. 여기서 미국의 아주 핵심적인 기술 기업들의 물리적인 인프라를 아예 직접 타격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례 없는 위기감이 막 커지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그냥 사이버 공격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의 심장부를 직접 노리는 정말 물리적인 위협이라는 점에서요. 자, 한번 보세요. 이란 혁명 수비대가 딱 지목한 7개 기업 리스트입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클라우드 거인들은 물론이고요. 요즘 제일 핫한 엔비디아, 그리고 오라클, IBM, 팔란티어까지. 와, 이거 보면 사실상 미국 기술 산업의 심장부, 핵심 기업들은 다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한두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 섹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정말 거대한 리스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죠. 그럼 이 위협이 각각의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기업별로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됐는지, 또 반대로 어떤 기회가 생겼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자, 먼저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볼까요? 여기는 진짜로 UAE랑 바레인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곳들이에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복구 비용 때문에 주가가 좀 눌릴 수 있겠죠. 하지만 길게 보면 데이터를 안전한 곳으로 얼마나 빨리 옮기느냐, 즉 디지털 대피 능력이 이 기업들의 생존을 가를 겁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중동에 있는 AI 연구개발 센터가 공격을 받으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출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요새처럼 만들자, 이런 흐름이 생기면서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 수요는 오히려 더 탄탄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라클과 팔란티어는 상황이 더 재밌습니다. 오라클은 자기들만의 독특한 인프라 덕분에 보안 전문 클라우드 리더로 떠오를 기회를 잡았고요. 팔란티어는 공격 목표이면서도 동시에 국방 AI 수요가 폭발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오라클의 비밀병기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벙커형 데이터 센터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정말 극단적인 물리적 위협도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된 거예요. 보통 지하 깊숙한 곳에 짓는 그야말로 초강력 요새 같은 데이터 센터죠. 오라클이 예루살렘 지하에 만들어둔 이 시설이 이번 위기를 계기로 그 진가를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데이터 센터 하나 공격받는 게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에이, 그냥 서버 몇 개 부서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파장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디지털 경제 전체를 그냥 마비시켜버릴 수 있는 무서운 나비 효과를 일으키거든요. 이 연쇄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로 물리적 공격이 딱 일어나면 그 지역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바로 중단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의 핀테크, 배달앱, 심지어 정부 시스템까지 전부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엔 투자자들이 클라우드 기업이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기업 가치가 뚝 떨어지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깔아야 하고 보험료는 엄청 오를 거고, 이런 운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수익성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항상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역설적이게도 안전을 파는 기업들의 가치는 더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보안, 그리고 물리적 보안을 책임지는 기업들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성장의 문이 열리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위기의 진짜 수혜주들은 누구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전쟁은요, 크게 보면 두 개의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물리적 방어, 다른 하나는 사이버 보안 및 복구입니다. 쉽게 말해서 왼쪽은 드론이나 미사일로부터 건물과 하드웨어를 지키는 눈에 보이는 강철 방패의 영역이고요. 오른쪽은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복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방패의 영역인 거죠. 자, 먼저 물리적 방어, 그러니까 안티 드론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들부터 볼까요? 우선 RTX, 예전 이름이 레이시온이죠. 여기는 미 육군의 카운터 드론 시스템을 공급하는 뭐랄까 전통의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실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AI 기반 탐지 기술을 가진 아주 떠오르는 전문 기업이에요. 벌써부터 수주 잔고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로키드 마틴의 골든돔 시스템. 이것도 데이터 센터 같은 핵심 인프라를 지켜야 한다는 수요가 확 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물리적 방어막이 뚫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를 대비하는 게 바로 사이버 보안과 재해복구입니다. 예를 들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회사들은 물리적인 타격 이후에 그 혼란을 틈타서 들어오는 2차 사이버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클라우드 보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한편 아크로니스라는 회사는 중동에 있는 데이터를 안전한 허브, 예를 들면 동남아 같은 곳으로 옮기는 디지털 대피 과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타타 컨설팅이나 인포시스 같은 기업들도 이렇게 옮겨오는 데이터들을 받아서 처리해주면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정보들을 싹 종합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최종적인 생각과 전망을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은 딱 이겁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2020년까지의 주식 시장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질 거예요. 바로 당신의 디지털 인프라는 얼마나 튼튼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물론 빅테크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건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방산과 보안이 딱 결합된 이 디지털 요새라는 테마는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시장을 이끌어갈 아주 핵심적인 섹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튼튼한 디지털 요새처럼 잘 구축되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춘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